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연구소 양호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는 뭐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몇 명이다 하는 식으로 약간 공포감마저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더 나아가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도 좀 드는 상황인데요. 추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국제사회 보건 안전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관점은 전혀 다르죠. 그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이 실제 발생할 확률 및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 위험이 얼마나 더 커질지, 이런 것을 수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적으로 또 안전 시스템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증시 관점에서 다루는 현재 이러한 문제, 우한 폐렴 문제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과거에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들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지금 이 사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이런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자체적인 시장 자체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는 다우존스 차트하고요. 현재 밑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한눈에 딱 보더라도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과 상당한 격차가 벌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21 이동평균선과 112% 정도로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현재 꼭 이 악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소한 악재만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 기술적 조정에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차트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8,000포인트 수준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9,000포인트까지 현재 시점에서도 한 2 내지 3% 정도로 추가적인 조정에 나올 수 있고, 조정 기간도 좀 길면 2주 넘게 또 한 달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단정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조정의 성격을 살펴보면 된다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기술적인 조정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승 골격에는 큰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그 추가적인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 우리 같은 경우 삼성그룹주,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이고,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섬세하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장기 투자 관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약간 조정을 감안하면서 웬만하면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서 다음 주 한 주를 보시면 된다는 것으로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과 그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하도록 하고요. 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5개 종목하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국내 종목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의외로 이들 종목을 많이 접하시면서도 그 종목들, 그 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지,
또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은 대체 뭔지, 그리고 또 해당 종목들이 현재 적절한 목표 주가는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1월 27일 날, 내일이네요, 내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지하 1층, 9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 송조 회장과 저, 리차드 양, 양호석 센터장이 맡고요. 내용은 그 IT 주도 장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제시가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오시는 분들은 오후 1시에서 2시, 오후 1시 20분부터 종목 진단, 고충 처리, 상담까지 해드릴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채용 VIP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정회원은 6개월에 300만원, 1년에 500만원 꽤 비쌉니다. 근데 보다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3개월에 100만원에 정기 회원이 받는 서비스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체험 VIP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 현대수연구소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연락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명료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업 부분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져요. 가장 큰 사업 부분은 DS 부분, 반도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IM 부분, 요거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C 부분은 소비자 가전, TV나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쪽에 C 부분이 있고요. 또 하만 부분이 있어요. 하만은 몇 년 전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오디오 시스템 업체 하만을 인수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두 부분, C 부분과 소비자 가전 부분과 하만은 매출도 또 영업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히 하만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인포테인먼트나 텔레매틱스와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미래를 위한 삼성전자의 나름의 포석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지금 당장 실적과 관련돼서는 기여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돼서는 현재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DS 부분이 커요. 반도체 부분이에요. 거기 DRAM, 낸드, 기타 등등이 있고요. IM 부분, 스마트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만 따지면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엇비슷해요. 근데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부분이 훨씬 더 크죠. 반도체 부분 75%나 돼요. 201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IM 부분은 22%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약간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총 53조, 당시 1917년도 당시 영업이익 규모가 5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22%니까 대략 한 11조 원 내 12조 원 정도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75%니까 대략적으로 약 한 42조 정도 됩니다. 40조 원 정도가 현재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반도체가 영업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도 작년에 와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3분의 1 투막되면서 상당히 많이 현재 그 기여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반도체가 그만큼 삼성전자 전체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부분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메모리 부분이 있고요. 비메모리 부분이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분야는 바로 이 메모리 분야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모리 중에서도 D램이 있고요. 낸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D램이 결정적으로 거의 대부분, 물론 매출 비중은 현재 85대 1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D램이 장악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D램이 그만큼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에 전부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소품종, 다량 생산해서 생산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문제는 소품종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준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외풍에 크게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이 한때 44조 이렇게 가게 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작년처럼 14조, 3분의 1 토막 되기도 하고, 어떨 때 삼성전자는 그나마 난데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영업이익이 8분의 1 토막,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D램 쪽이다 하는 것이죠. 낸드 쪽은 조금 낮긴 한데 역시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여전히 장래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큰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보다 중요한 것, 삼성전자한테 보다 중요한 영역은 현재 비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도전장을 내민 영역이 바로 이 비메모리죠.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칩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쪽입니다. 품종이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품종, 다양한 그런 칩들이 개발됐습니다. 판매되고 있고요. 현재도 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품종이 많은 만큼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죠. 소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단점, 삼성전자 잘 하지 못하는 분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나름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아주 중요한 몇 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곧바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1등이 되겠다라고 현재 표명까지 했습니다. 당참 표명이죠. 사원을 걸고 목숨 걸고 그쪽에서 진력을 다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그 부분에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찬 목표를 제시한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P 스마트폰 부분이고요. 엑시노스 9 시리즈가 현재 장착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 4위 정도 되는데 현재 1등은 퀄컴이죠. 퀄컴, 그 다음 TSMC가 3등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4등 정도 됐는데 조만간 이 부분 1등으로까지 현재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포부를 현재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합니다. 이미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를 개발을 해서 BMW나 특히 유럽차에 일부 장착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상 업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폭넓게 넓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NXP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죠. 여기를 인수한다는 설까지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삼성전자 나름 진척이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영역이고요. 또 이미지 센서는 이미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소니죠. 통신칩은 세계 1위는 현재 퀄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4위죠. 이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가장 큰 사업용이고요. 그 외 GPU, 그래픽 카드 쪽이죠. 이쪽도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어요. 저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2위 업체 AMD와 협력을 해서 자체 지금 그래픽 카드 칩을 만들고자 지금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쪽 시장을 노리고 NPU, 신경망 처리 장치, AI에는 신경망 처리 장치가 핵심입니다. 이걸 독자하는 것이죠. 물론 AMD의 협력이 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쪽에 아주 진력을 더해서 각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적인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와 정면 승부를 벌여서 10년 내에 따로 모두 물리치고 1등이 된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는 것이죠. 상을 걸고 현재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기 삼성전자 비전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현재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올리는 영업이익 규모는 현재 연간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후가 되면 여기서 한 20 내지 3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당히 잠재력이 큰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영역이 있어요.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적인 업체는 TSMC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현재 삼성전자도 해요. 글로벌 2위입니다. 물론 자체 물량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조금 반감되는데 어쨌든 점유율은 18%고 TSMC가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삼성전자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TSMC의 작년 영업이익 규모는 14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작년에 절반 정도 규모인데 중요한 것은 OPM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0%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은 꾸준하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10년 후쯤 되면 삼성전자와 TSMC가 이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는 한 20조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의 영업이익 규모, 10년 후에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40조 원 정도 수준에서 50조 원 내지 60조 원 정도 될 것이고 비메모리 쪽에서 20조 원 정도, 또 파운드리 쪽에서 20조 원 정도에서 아무리 영업이익이 작게 보수적으로 측정,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소비자 가전이나 또 하마 부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영업이익은 다 뺐습니다. 현재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무려 100조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IM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합치면 10년 후에 물론 잘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는 적어도 120조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의 EPS 주당 순이익은 15,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15,000원 곱하기 적정 PER 아무리 적게 곱한다 하더라도 15배 내지 20배 이상 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 10년 후의 적정 주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최하 24만원 내지 적정하게는 3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에서 거의 4배 내지 5배 정도고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야말로 가장 안정적으로 또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확한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좀 길게 얘기했나요? 조금 이제 다른 정보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이 삼성물산인 것 같아요. 삼성물산도 주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죠. 삼성물산은 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현재 주사업은 건설, 옛날 삼성 건설이 있었죠. 삼성물산 자체 건설 사업이 주업이에요. 무역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파트, 삼성 상사죠. 무역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부분, 옛날 에버랜드가 그거죠. 에버랜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레저 사업부가 있고요. 또 에버랜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급식 및 식자재 사업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분사가 됐죠. 그리고 바이오 사업, 이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주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런 정도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회사보다도 지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360조니까 약 18조 원 정도 상당의 가치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까지 올라가는데 어느새 시가총액이 32조 원대예요. 이 중에 43.4%가 삼성물산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약 13조 8천억, 거의 14조 원 정도 되고요.
이 두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거의 32조 원 정도 돼요. 32조 원 정도. 자기 본업에 대한 가치는 전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도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 두 지분의 가치만 따도 32조인데 현재 삼성물산의 시총은 2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시총보다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훨씬 크고 자기 본업 가치는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 지금도 괜찮은 것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삼성물산은 지분만 따져도 말이죠.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보면 주 사업은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지 사업하고 정보 소재. 전지 사업은 2차 전지가 이제 위주고요. 정보 소재는 주로 편광필름 쪽입니다. 편광필름 주로 TV 쪽에 이제 수요가 되죠.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주 사업 중에 핵심이 되는 사업은 역시 전지 사업이고요. 전체 매출 비중의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지 사업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IT형, 즉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죠. 스마트폰용, 중대형, 전기차,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하는 쪽이 이쪽이죠. 중대형, 전기차용입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2차 전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랬을 때 각 부분 이 기호들을 보면 여전히 IT용 2차 전지, 스마트폰 2차 전지가 거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요. 그 소재 쪽이 아까 얘기했던 평광필름이죠. 평광필름 쪽이 20% 영업이익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쪽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를 한다는 것인데 보면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전기차형 2차 전지는 빠져 있죠. 사실상은 작년까지는 거의 적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기여도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근데 2020년 금년부터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SDI가 뜨는 겁니다. 모바일용 전방 산업이 비교적 괜찮아요. 전방 산업이 갤럭시 시리즈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 좋았지만 금년도 탄탄하게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는 거죠. 중국 모멘텀도 있고 테슬라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순히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흑자 전환되는 정도,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것입니다. 아마 1분기 때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흑자가 확대된다는 거죠. 대규모로 확대될 소지가 큽니다.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그 대중화, 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래서 삼성 SDI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2020년도 실적 기준 EPS는 15,000원인데 아마도 여기 적정 PR이 20배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배 내지 25배. 25배가 일반적이다 했을 때 적정 주가는 37만 5천 정도 나옵니다. 물론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삼성전기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도 누차 말씀드렸던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주 사업은 3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MLCC, 적정 세라믹 콘덴서죠. 그리고 기판, HDI 등의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 보면 각각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각, 편대, 동반,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MCNX가 날아가는 거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다중장착 트렌드. 카메라가 그 전에 듀얼 카메라 하더니 우선 트리플 또 쿼드로플 그 카메라가 장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 그리고 고사양화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와 관련된 실적은 나날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삼성그룹이라고 삼성전자라고는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해서 더욱더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MLCC 부분도 중국 모바일폰 쪽의 수입이 현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특히 5G와 관련돼서 그쪽과 관련된 수요가 폭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금년부터는
중국 로컬 기업의 로컬 모바일 폰 기업들의 5G 장착 모바일 폰을 생산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기판 사업품도 원래 사양 부분이었지만 연경성 RF라고 합니다. RF PCB가 최근 애플 쪽으로 현재 그 판매를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해서 3개 부분 모두 어떤 모멘텀,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을 현재 만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17만원 넘, 원래 1차 목표 가격, 중기 추세적인 목표 가격은 17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은 빠르면 1년 내에 20만원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차량용 MLCC가 현재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 동력이 장착된 것에다가 아마도 5G와 관련돼서 또는 현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 사업이 CMO, 위탁 대리생산, CRO, 위탁 연구개발, CDO, 위탁 개발, 개발이 CDMO가 위탁 연구개발이고요. 그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50%를 갖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이 있어요. 현재 본업 CMO가 주 사업이죠. 이것과 관련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되기 시작해서 금년 들어서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작년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 바람에 이제 급등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2 공장이 가동률이 급하게 올라갔고요. 2020년도 금년부터는 제3 공장까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외형 및 내실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런 계기, 그런 모멘텀을 현재 안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회사 효과가 더 커요. 현재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근데 자회사도 실적 모멘텀이 상당하죠. 이미 블랙버스터급, 바이오 시밀러, 4종, 온트로잔 이런 것들이죠. 베나팔리, 임랄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년부터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거 하나, 에다가 이런 거 하나 해서 금년 두 가지가 시판될 것이고요. 또 하나 허가를 받고 있는 게 있죠. 해서 3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매출 1조가 됐지만 금년으로 거의 1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거의 40% 정도 외형 성장 및 내실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가 최소 2천억 이상 되고 있어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자회사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껏 중에 32조가 아니라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수준,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2배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은 한 70조 정도 되겠네요. 70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국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있고요. 2013년도 3월 달에 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주가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원형 IPS 보도록 합니다. 원형 IPS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건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SFA가 있는데요. SFA 주가는 별반 크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에 현재 SFA 반도체가 있죠. SFA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SFA 반도체는 영자로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뒤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앞으로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삼성전자 지분이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SFA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이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가 SFA의 지분 10.2%를 갖고 있고요. 그 SFA가 SFA 반도체 지분 4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SAP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증손자 회사나 증손자 뻘이다. 자회사는 아닙니다. 관계회사라는 것이죠. 지분 투자를 일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회사로 굳이 관계를 단기별로 맺는다. 단기별로 구분해서 본다면 증손자 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현재 SAP 반도체를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솔브레인 지분 4.9%, 솔브레인도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역시 그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분 투자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계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와 어느 정도는 관계가 돼서 이런 종목들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는 관점. 특히 다른 지분 투자가 없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대형주 관점의 5개 종목과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5개의 중소형 IT 5개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굳이 그 내용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는데 이것조차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